현재 우크라 전쟁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의 뒤통수를 맞고 있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전쟁 직후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손을 잡게 될 것이며 트럼프 당선 시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지 미국 대선 상황과 우크라전을 참고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최근 미국 자유방송에 따르면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보병들이 장갑차를 타고 우크라 진지 방향으로 돌격하는 영상이 나왔다면서 이를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9호 공수 여단이 관리하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 상황을 찍은 드론 영상인데, 쿠르스크는 알려진 대로 우크라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하는 국경 격전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곳에 대거 북한군이 배치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러시아군의 BRT-82 장갑차 세대가 등장하며 우크라이나 쪽 숲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영상 가운데 장갑차는 수목지대 인근까지 접근해 기관포 사격으로 엄호하며 보병들을 내렸습니다만, 보병들은 전진 돌격을 하지 않으며 우왕좌왕 헤매는 가운데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장갑차는 보병들을 엄호하지도 않으며 장갑차를 왔던 방향으로 돌려나가자 보병들은 장갑차를 쫓아갑니다. 이에 대해 군사계에서는 장갑차가 보병을 내려주고 자신은 퇴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작전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며, 이상한 점은 장갑차가 북한군 추정 보병을 엄호하지도 않고 보병들은 그렇다고 돌격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군은 싸울 의지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러시아 장갑차가 그들을 내려줬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점은 군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장면이기에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평지에 엄호 없이 보병을 내린다면 절대 무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군이 맞다면 러시아는 아무런 책임감 없이 북한군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장면에 대해서 디펜스 매거진 등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을 최종적으로 버리게 되는데, 이는 트럼프 당선 시에는 더욱 유력해지고 결국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는다고 예측했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체적인 핵무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진단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는 북한군을 투입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 불과한데, 이는 겨울 전선에 군인을 투입하면 동사로 인한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북한군을 대신 투입하는 것이며, 이 가운데 전쟁은 소강 상태를 맞으며 그 가운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쟁은 휴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푸틴과의 친분을 이용해 전쟁을 휴전 상태로 이끌어가며 더 이상 미군 자원 투입을 꺼릴 것이며, 러시아는 미국의 중재로 휴전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상황으로 돌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현재 미 대선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전쟁이 끝나면 곧바로 북한은 외면당할 수 있고 러시아는 원래의 경제적 파트너인 대한민국과 손을 잡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트럼프는 북한에는 따로 딜을 하고 한국에는 주한미군 철수 관련한 딜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트럼프 측근이 집권 1기와는 달리 현재는 트럼프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참모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는 자신이 주장한 모든 사안을 관철시키려 들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도 도마에 오르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핵 우산보다 다소 진보한 옵션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 내에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미국과 협의 시에 곧바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핵무장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트럼프는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를 거의 모두 실행해준 인물로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이 강화되어야 미국에서도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비즈니스적 논리가 대거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대통령은 한국이 다른 주머니를 찰까봐 용인 안 했으나 트럼프는 한국 핵무장까지도 용인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실제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김정은과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딜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미 주요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에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두 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북한과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트럼프의 주요 관심사였다며 관련된 보도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한국이 방위비를 GDP 2.7% 정도 부담하고 있는 높은 수준이며, 이는 나토의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지만 트럼프는 비즈니스 논리로 이는 생각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의 집권 시 사실상 미군 주둔을 철수할 조건만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에서 북한에 달러를 공급할 실마리를 찾으려 할 것이기에 트럼프가 당선되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들고 온다면 탑다운 방식의 빅딜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 김정은과 브로맨스를 하려고 애를 쓸 것이라 답했습니다. 허버튼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 김정은은 트럼프한테 제안할 거래가 있다라고 말할 것이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제안을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대신에 내가 핵무기 몇 개만 갖게 해주면 된다. 그런 다음 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며 이는 이미 한 번 둘이 만나서 비슷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그에 관한 연장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하노이 회담 때 이러한 비슷한 핵 관련 딜이 오갔지만 끝내 참모들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북한이 핵 개발을 제한한다더라 라고 했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은 너무 낮은 수준의 핵 개발 제한이라서 북한이 조삼모사식으로 속이려 했다는 식이라 트럼프를 말렸습니다. 결국 하노이 회담은 결렬되었는데 이제 트럼프 재집권 뒤에 북한에서 이를 다시 노린다는 것이죠. 게다가 트럼프는 주한미군까지 철수시키려고 하니 북한은 더욱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인 겁니다. 보좌관에 따르면 결국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고립을 깨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라면서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김정은을 돕고 있는 모양새라고 하며 반대로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적 기술적 지원을 대가로 수백만 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공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원활한 달러 공급을 위해 미국 제재를 푸는 게 급선무이며 트럼프와 딜을 성공시켜 달러 송금이 가능해지는 그 시점을 위해서 김정은의 탑다운 제안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복잡한 딜의 반대급부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핵무장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핵위협을 가하는 이상 미국은 핵무장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 한국 핵무장 관련해 가장 골치가 아픈 것은 현재 미국의 민주당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바마 때부터 바이든, 해리스 현재 부통령까지 한국의 비핵화를 고수하며 계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핵무장과는 가장 거리가 먼 정권이며 어떻게든 동북아시아의 핵무장을 해제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러시아의 이러한 계획이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미국의 우려대로 일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미국 싱크탱크는 예전부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한 러시아는 선제 타격으로 다양한 동맹을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한국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절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러시아의 이런 기밀 문서가 나온 이상 미국에서도 더 이상 한국 핵무장을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요. 게다가 놀라운 것은 이번 달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한국의 핵무장 뉴스였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기사를 통해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말한 뒤에 일단 한국은 기술적으로 핵무장할 기술을 가졌고 그것은 단 1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핵이 없으면서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한 건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허락, 사인만 떨어진다면 한국은 즉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핵기술은 원전 수출에서 증명되었듯 세계적이며 원전 26기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최대 쟁점인 미국의 허락을 어떻게 얻을 건지에 대해 조명했는데요. 매체는 한국은 미국의 정치적 용인이 있어야 한다며 바이든은 현재 용인 불가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다르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해구산 옵션 등을 한국에 제공한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한국을 핵무장으로 연결하며 전 세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실제 미국의 트럼프 전 국가안보보좌관인 맷 마스터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트럼프 한국 관련 놀라운 발언을 했는데 그는 트럼프는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항상 화를 냈다라면서 한국을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한국은 FTA로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았으며 그들은 국방 무임 승차를 하고 있다라는 게 골자였으며 항상 한국에서 방위비를 이자까지 모두 받아내거나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한미연합훈련은 돈 낭비라면서 중국이 듣기 좋아할 말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임기 초반부터 강력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 대신 한국의 반대급부로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는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핵무장하면 국제사회에서 매장되며 한국은 모든 무역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를 커버하기 때문에 미국이 보호하는 관계로 한국은 위기를 넘긴다는 것이죠. 물론 중국을 비롯해서 주변국들은 반발이 거세겠지만 미국을 이겨낼 국가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 가운데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의 기술력과 더불어 미국 정권 교체로 의외로 빠르게 온다는 겁니다. 이런 발표가 나자 중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중국 경제의 이득이라고 생각했다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중국 국방에서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동의하며 한국은 실제 핵탄두 3,000개 이상의 생산 능력을 보유했으며 ICBM, SLBM 등 핵탄두를 실어 중국의 모든 지역까지 커버해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며 동시에 남중국해 패권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한국 핵무장으로 인해 동북아 밸런스가 깨질 수 있다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자신의 핵무기는 늘려가면서도 주변국이나 전세계 핵무장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무기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한국이 핵무장 되면 대만 역시 포기해야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요. 최근 전세계 군사 매체 등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 뒤에 북한을 부추겨 한반도 침공을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중국도 자신이 대만을 침공하면 혼자 미국과 혹은 연합군 등 다양한 세력과 싸워야 하는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핵이 있는 북한에게 한국을 공격하게 하고 미국 등 동맹의 힘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해버리면 대만을 쳐들어가는 데 있어 북한을 배제해야 합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북한도 쉽게 움직일 수 없으며 러시아도 중국을 돕는데 꺼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전세계 강대국들은 한국의 핵무장이 멀지 않았다면서 관련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입니다.